이 큰 해를 공개할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 시장을 잘 보는 장보고 신현호 교수님의 리오프닝 기상도에서 가장 크고 밝은 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될 분야는 화장품입니다. 왜 화장품이 가장 크고 밝아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입니다. 21년 기점으로 주가 하락률을 분석해 봤을 때 여행주의 대표주인 모두투어, 항공주의 대표주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하락률이 약 30%인데요. 화장품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50%의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않습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 가장 큰 임팩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마스크 해제다 보니까 중국의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부터는 화장품주를 좀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다른 고수님들도 신현호 고수님처럼 생각을 할지 그간 고수회전에 출연하셨던 고수님들의 의견 함께 볼게요. 이 중에서 문원영 교수님의 엔데믹에 대한 기대, 하지만 경쟁력은 글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K-뷰티가 올드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2010년도 초반이었죠.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과 함께 화장품이 가성비 전략으로 동반 성장한 건 사실인데요. 그 이후에는 워낙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었고 3년 만에 기지개를 피는 리오프닝에 맞춰서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업종 내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폭발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상반기에만 투자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송기훈, 유호성 고수님은 지난 3년간 쉴 만큼 쉬었다. 위드 코로나 수에 충분할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상승 탄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상승 탄력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30%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 보수적으로 30%. 상반기 내내 본다면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30%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중국 쪽의 매출이 동반이 돼야만 이번에 화장품주들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MZ세대가 있죠. 있죠. 중국에는 링링허우 세대가 있습니다. 링링허우는 말 그대로 00년 출생자들을 링링허우 세대라고 합니다. 그 신세대들이 지금은 20대 초반에 화장품을 구입하는 주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의 특징이 국뽕으로 무장한 어린 꼰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소비 성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자국내 제품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명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그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 양상이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공략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워낙 중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브랜드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중국 브랜드들을 등에 업고 약간 우회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재훈 교수님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장보고 신현호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지? 일단은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보다는요 OEM이나 ODM을 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OEM은 주문자 생산 위탁 방식입니다. 영업 구조상 중간 벤더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자체를 굉장히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OEM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ODM 회사는 제품의 개발부터 기획 단계까지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대형 브랜드들 존재가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ODM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은 OEM 회사와 거의 10%의 차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ODM 업체를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ODM 업체를 고를 때는 뭐를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 생산 능력과 기획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ODM 업체 이외에 또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 하는 회사를 관심 있게 봅니다. 왜요? 마스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립스틱부터
좀 색조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시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마스크 벗으면서 이제 친구들도 화장품을 사더라고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가 됐는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그 올리브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해제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기에 맞물려서. 그리고 백화점에 가보시면 요즘은 마스크 해제 이후에 메이크업 서비스를 다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마 이 색조 화장품 관련 회사들의 매출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만 확인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ODM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몇 개 딱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코스맥스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글로벌 1위 ODM 업체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조금이지만은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는 중국 쪽에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그 시점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최대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판매 회사인데요. 2위가 중국 회사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야센이고요. 두 번째는 화시에즈라는 회사입니다. 코스맥스는 야센과는 20년도에 야센 테크놀로지라는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 화시에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화장품을 제외하고 전체 브랜드에서 9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화시즈와는 작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코스맥스의 전략은 링링허우 세대에 말씀드렸죠. 네. 링링허우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 브랜드를 등에 업고 우회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미 그런 전략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특히 야센과는 23년도 증설한 공장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연간 4억 개를 목표로 4억 개? 네. 4억 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최대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맥스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작년부터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 후에 일부 반등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 중국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일부 노출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매수하셔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1선을 수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추세를 보시게 되면 21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견조하다는 말입니다.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동안 지켰던 21선을 이탈한다는 건 수급 주체에 약간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1선을 대량 거래로 이탈했을 시에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점이 그동안 화장품주에 너무 많이 되어서 괜찮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화장품 관련들 중에 ODM 기업 중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2배씩 증가하는 기업도 존재를 합니다. 2배나요? 네. 그 기업은 왜 안 알려주시죠? 잠시 후 꼭사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시장을 주도할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신현호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